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겉으로는 단정하고 교회에서 신앙심 깊고 봉사활동에도 빠지지 않는 착한 모습의 그녀. 하지만 실제로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4개월 만에 드러난 그녀의 진짜 모습. 그건 바로 이중 생활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분명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와, 세상에 진짜 이런 여자가 있구나. 보시는 동안 화면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를 만드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결혼 4개월 된 신혼 남편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어요. 제 아내와는 사실 교회에서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같은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처음엔 그냥 친한 동생이고 좋은 친구 같은 사이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 급격히 호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결국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결혼 전 3년 동안 저는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원래는 나는 독신으로 살겠다 다짐까지 했던 사람이었는데 아내를 만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 여자라면 가정을 꾸려도 좋겠다.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 전부터 1년 반 동안 동거를 했습니다. 서로의 생활 습관을 맞추고 크고 작은 일들을 같이 겪으면서 결혼 준비를 했죠. 그 시간들은 저에게 너무도 행복한 기억이었습니다. 아침에 같이 눈을 뜨고 저녁에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 속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 할 수 있겠다.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큰 상처가 있습니다. 저는 바람피고 나간 여자한테 버림받은 아이예요. 어머니가 집을 나갔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서 저를 두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아버지와 할머니 밑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그 기억이 제 마음 깊숙이 상처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 아내에게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딴 건 다 괜찮아. 돈이 없어도 힘들어도 싸워도 된다. 하지만 바람, 그거 하나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나는 그 상처를 이미 겪어봤다. 또다시 겪는 건 못 버틴다. 아내는 그때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나는 그런 여자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안전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은 게 아니라 아예 생각조차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이제 겨우 결혼 4개월이잖아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정말 1%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저희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심심하다 싶으면 늘 채팅 어플을 켜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뭐 그냥 내가 게임하는 것처럼 심심풀이겠지. 결혼했다고 해도 자기만의 여가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쪽에서는 작은 불씨 같은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냥 심심풀이겠지. 나도 게임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자꾸 거슬렸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분명히 말했거든요. 가정 있는 여자가 딴 생각하는 건 절대 못 견딘다. 그래서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하지 마. 그런 만남 채팅 같은 건 끊어. 우리 결혼했잖아. 아내는 잠시 뚱한 표정을 짓더니 금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그냥 재미삼아 한 건데 당신이 싫다면 안 할게. 저는 그 대답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불안은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저녁이면 늘 함께 집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아내가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은 회사 회식이 있어 늦을 거야.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사회생활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회식이라는 말이 자꾸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회식한다는 날이면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나갔습니다. 옷차림도 평소보다 훨씬 더 신경 쓴 티가 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괜한 의심하지 말자, 그냥 기분 탓일 거야 하고 애써 넘겼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늘 밤 10시 전에는 집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아내가 스스로 밤늦게 돌아다니는 건 무섭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10시가 넘어도 들어오지 않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광고주 만나는 자리가 길어졌다. 갑자기 친구가 힘들다고 해서 늦게까지 얘기했다. 핑계는 다양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건 뭔가 다르다. 예전 같지가 않다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회사 회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예감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건 연애할 때도 동거할 때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머리끝이 서늘해지는 기분. 말로 설명은 안 되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알겠더군요. 뭔가 있다, 뭔가 절대 좋은 일이 아니다. 그때부터 아내의 휴대폰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우린 연애할 때도 동거할 때도 서로의 비밀번호를 몰랐습니다. 굳이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우린 믿으니까 휴대폰은 각자 사생활이잖아.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그 닫힌 문을 열어야 한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아내의 진짜 얼굴이 그 안에 숨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아내가 혼자 있을 때 패턴을 입력하는 장면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러다 결국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제가 거실에 앉아 제 아이폰을 만지는 척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제 휴대폰으로 뉴스나 영상을 보는 것 같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제 아이폰 카메라가 아내의 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자기 휴대폰으로 손이 가는 순간부터 촬영을 시작해서 잠금해지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촬영했습니다. 물론 촬영 소리가 안 나는 어플을 사용했죠. 그리고 영상을 확대해서 확인했을 때 아내가 그리는 패턴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비밀번호 패턴이 그대로 제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아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휴대폰은 터치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설마 제가 그 순간 비밀 열쇠를 손에 쥐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휴대폰을 충전에 꽂아두고는 욕실로 샤워하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내는 샤워를 하면 30분 이상 걸립니다. 머리카락부터 피부 관리까지 꼼꼼하게 하는 스타일이라 한 번 들어가면 쉽게 안 나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쳤습니다. 지금이다. 지금 아니면 기회는 또 없을지 모른다. 지금부터 시간을 받습니다. 30분 안에 끝내야 하니까요. 거실 테이블 위에서 충전 중인 아내의 휴대폰. 그리고 제 손안에 있는 이미 알아낸 잠금 패턴.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제 이걸 열면 그 안에 숨어있는 아내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되겠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 위의 패턴을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이 열렸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대화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남자와 아내가 오고 가는 대화 속에는 몸에 대한 노골적인 이야기, 서로의 원하는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듯한 말들, 그리고 다음에 만나서 약속 장소와 만나서 무엇을 할지 구체적으로 암시하는 대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아는 아내는 교회에서 늘 단정하게 앉아 기도하고 봉사활동 다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집에서는 조용하고 늘 얌전하게만 굴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휴대폰 속의 그녀는 저조차 얼굴이 화끈거릴 만큼 아주 대담하고 노골적인 대화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심심풀이가 아니다. 이 여자는 습관처럼 남자들과 성적인 대화를 즐기고 실제 만남까지 이어가는 사람이다. 제 손은 덜덜 떨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바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여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 대화가 단 한 명과의 대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스크롤을 내려 다른 대화창을 열어보니 비슷한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달라졌을 뿐 아내는 똑같이 웃고 떠들며 심지어는 똑같은 방식으로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뭐지? 그냥 채팅으로 장난치고 노는 건가? 아니면 정말 여러 남자들과 동시에 이런 관계를 이어가는 건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한 사람의 일탈이라고 믿고 싶었는데 화면 속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었던 아내, 교회에서 늘 순수한 척하던 아내, 그 아내가 채팅 어플로 남자들을 가끔 만나며 즐기는 여자라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정말 내 아내가 맞나? 내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여자가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었다니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상상만 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자, 내 눈으로 똑똑히 보자. 며칠 뒤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도 회식 있어 늦게 들어갈 거야. 그날 저는 회사에서 일부러 조금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 차를 세우고 몰래 잠복을 했습니다. 잠시 뒤 아내가 회사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내가 회사 나오는 동선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곧장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멀찍이 거리를 두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따라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히 차올랐습니다. 제발 그냥 오해였으면 좋겠다. 제발. 수십 번 되뇌며 저는 아내의 뒷모습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지하철 몇 정거장을 지나 도착한 곳. 아내가 발걸음을 멈춘 장소는 다른 장소가 아닌 어느 모텔 앞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그 낯선 남자와 통화하며 서 있는 모습부터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며 촬영 버튼을 누르는 제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정말로? 아내는 그곳에서 한동안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곧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둘은 서로 가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제 눈에는 꼭 오늘 처음 만나는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서로 웃으며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모텔 근처를 천천히 걸으며 10분 남짓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소개팅 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 같았습니다. 낯설고 아직은 어색한 공기.
그런데 그 어색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둘은 이내 아무렇지 않게 발걸음을 돌려 바로 그 모텔 현관 안으로 함께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이구나. 이건 더 이상 장난이 아니구나. 그들이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걸 끝까지 찍고 난 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 생각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덮쳐야 하나? 그 자리에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 둘 다 붙잡아야 하나?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여자 1년 이상 함께 살며 결혼까지 한 내 아내라는 사람이 결혼 4개월 만에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몰려와 숨조차 막혔습니다. 목이 메어오고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라리 이 모든 게 꿈이라면 그 순간만큼은 간절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제가 직접 찍어둔 그 영상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끝이다. 하지만 그냥 끝나게 두지는 않겠다. 그 순간 제 가슴 속 어딘가에서 서서히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분노를 넘어선 차갑고 서늘한 결심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마지막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제 끝이다. 더는 변명할 여지도 없다. 내가 선택한 게 바로 이거다. 저는 벽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좋아. 내가 내 믿음을 배신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마. 그렇게 서서 멍하니 기다리고 있은 지 시간이 지나자 모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가 함께 나왔습니다. 저는 혹시 둘이 손을 잡고 카페나 식당으로 이동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텔 문을 나서자마자 서로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는 곧장 반대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목적만 공유한 낯선 남녀처럼 말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그냥 한 남자와의 바람이 아니구나. 이 여자는 이런 만남을 습관처럼 즐기는 여자구나. 웃으며 들어갔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흩어지는 그 모습. 그 장면은 제 가슴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아내라는 여자는 이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저는 다시 아내 회사 근처 주차장으로 돌아와 제 차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고 가슴은 쿵쿵 내려앉은 채로 멍하니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으면서도 수백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현실인가? 내가 본 게 진짜 맞나? 차라리 악몽이었으면. 그러다 잠깐 정신을 차려보니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로 위에 혼자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급히 내비게이션을 켜고 확인해 보니 현재 위치에서 우리 집까지는 무려 2시간 거리였습니다. 그만큼 정신이 나가 방향조차 잃은 채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핸들을 붙잡은 손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내 현실이구나. 그렇게 2시간을 헤매다시피 달리던 저는 서서히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했지만
그 와중에 머릿속 한편에서는 차가운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아직 신혼 4개월이잖아. 아이도 없고 둘이 함께 모은 재산도 없어. 집은 내 명의고 아내가 가져온 건 혼수뿐이야. 그냥 그 여자가 그거 싸들고 나가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조금은 정리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차라리 다행이다. 10년, 20년 지나서 애까지 낳고 나서 알았다면 그땐 정말 돌이킬 수 없었을 거야.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이상하게도 안도감 같은 게 밀려왔습니다. 그래, 지금 알았으니 오히려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이 여자의 진짜 모습을 일찍 보여주신 거다. 그렇게 저는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좋아, 이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차갑게 확실하게 정리한다. 차갑게 현실을 계산하며 마음을 정리하던 저는 곧 또 다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자일까? 결혼 4개월 만에 남편이 옆에 있는데도 다른 남자들과 저렇게 쉽게 모텔을 드나드는 여자라니.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다. 이 여자는 정상이 아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또 다른 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 그냥 이혼으로 끝낼 수는 없다.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까지 타락해 있는지 더 파봐야겠다. 저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제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단순히 한 번의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이중적인 삶을 살아온 인간이라는 걸 나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때 문득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아이가 생기길 원했습니다. 빨리 가정을 완성하고 싶었고 우리 둘의 사랑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늘 말했습니다. 조금 더 신혼을 즐기자. 아기는 한 2년 뒤에 가지면 안 돼? 저는 그 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였죠.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또렷하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항상 콘돔을 강조했습니다. 무조건 써야 한다. 혹시라도 절대 그냥은 안 된다. 늘 그렇게 집요할 만큼 콘돔을 고집했습니다. 그땐 단순히 조심성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저 여자는 나와만이 아니라 다른 남자들과도 즐기기 위해 콘돔을 강조한 거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전에는 없었던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배신감과 분노를 넘어선 혐오감, 더러움이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알겠다. 이 여자는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이미 타락한 여자였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내는 이미 침대에 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온갖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다른 남자와 모텔에서 나오던 얼굴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서는 마치 천사처럼 순진한 얼굴로 고온히 잠들어 있는 겁니다. 저는 문득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 대체 어떤 얼굴이 진짜일까? 내가 20년 넘게 알고 지낸 그 아내가 맞긴 한 걸까? 가만히 잠든 얼굴을 바라보는데 차갑게 굳은 제 심장은 오히려 더 쿵쿵거렸습니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릴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동시에 깊은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저 얼굴 뒤에 숨어 있던 게 바로 악마였구나. 저는 아내를 흔들어 깨우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모른 척 그대로 돌아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연민도 애정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며 지냈습니다. 밥을 같이 먹을 때도 대화를 나눌 때도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전혀 달랐습니다. 모든 장면, 모든 대화가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며칠 전 모텔 앞에서 찍힌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걸 억누르며 웃는다는 건 상상 이상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 일이 많다는 핑계를 대며 일부러 저녁을 회사에서 해결하고 늦게 들어가곤 했습니다. 집에서 마주 앉아 있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도 회식이야. 요새 회식이 너무 피곤하네. 저는 휴대폰을 움켜쥐고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눈앞이 다시 어두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또 시작됐구나.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이번에도 똑같이 확인하자. 그리고 끝내자. 그날 저녁 저는 또다시 회사에서 일찍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뒤를 멀찍이 따라붙었습니다. 이번에는 곧장 모텔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멈춰 선 곳은 번화가 한복판의 커피숍이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또 새로운 남자였습니다. 둘은 처음 만난 사람처럼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커피를 시켜놓고 마주 앉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한 30분 남짓 대화를 나눈 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곧장 모텔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낯선 남자와 나란히 모텔 현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처음 그 장면을 봤을 때는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리고 머리카락이 쭈뼛 설 정도로 소름이 돋아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인 지금 저는 이상하게도 담담했습니다. 심장도 손끝도 예전처럼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이미 이 여자는 그런 여자라는 걸 알아버렸으니까. 더 이상 제 아내가 아니라 그저 낯선 여자. 아니, 습관적으로 이런 짓을 일삼는 여자로만 보였습니다. 차갑게 냉정하게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뿐이었습니다. 그래, 이 여자는 이미 생활 자체가 이런 거였던 거야. 저는 이제 더 이상 충격받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냉정하게 묵묵히 기록만 남겼습니다. 저는 아내의 추악한 모습을 2번이나 직접 목격했습니다. 처음엔 심장이 터질 듯 미쳐버릴 정도로 충격이었지만 두 번째는 차갑게 담담하게 카메라로 기록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그래, 이 여자는 그냥 그런 여자다. 남편이 있고 결혼한 지 겨우 4개월밖에 되지 않았어도 습관처럼 낯선 남자와 모텔을 드나드는 여자. 더는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었고 무엇보다 제 마음속 마지막 미련조차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할 일은 단 하나. 냉정하게 차갑게 이 여자를 보내는 것. 그리고 동시에 내 믿음을 배신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겠다. 더 혼란스러운 건재 아내의 이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부부관계를 할 때 아내는 늘 조용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법도 없었고 그냥 얌전하고 차분한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게 아내의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채팅 어플로 남자들을 꼬시고 모텔 앞에서 만나 즐겁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가는 여자.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이건 무슨 상황이지? 내가 알던 그 조용한 여자는 어디로 간 거지? 지금 이 여자 정말 내 아내가 맞는 건가?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제 옆에선 늘 순하고 조용하던 아내가 다른 남자 앞에선 전혀 다른 여자로 변해버린 현실. 그 충격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순간의 쾌락을 즐기는 건가? 그런데 어떤 쾌락이지? 제가 알던 아내와 지금 제 눈앞의 아내는 너무 달랐습니다. 솔직히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저 안에서 모텔 안에서는 대체 어떤 짓을 하는 걸까?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라도 있는 걸까? 저는 운동을 해서 몸이 나쁘지 않고 이제껏 만나던 애인들도 다 괜찮다고 했는데 그렇게 부족하다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한테는 절대 못하는 무슨 그런 세계가 있는 걸까? 무슨 도구라도 쓰는 걸까? 아니면 원래부터 비정상적인 성향이 있었던 걸까? 궁금해서 다시 아내의 채팅 대화를 다시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떤 메시지 속에는 제가 전혀 모르는 낯선 단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표현들. 마치 은밀한 세계의 암호 같은 말들. 그 단어들을 볼 때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 내 아내가 정말 이런 대화들을 나눴던 게 맞는 걸까? 저 낯선 단어들은 무슨 뜻이었을까? 도대체 몇 명이랑? 언제부터?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이걸 하나하나 더 깊이 파헤치다 보면 내가 더 무너진다. 더 파헤쳐 본들 어쩔 건가? 이미 사실은 충분했습니다. 내가 직접 본 장면, 내 손에 쥔 증거. 그 이상은 제 영혼을 갈아 넣는 일일 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파지 않는다. 더 상처받지 않는다. 필요한 만큼만 딱 끝낼 만큼만 본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다. 저는 깊게 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그만 파헤치자. 더 들여다봤자 내가 무너질 뿐이다. 이제는 정리부터 해서 나를 다시 찾아야 한다. 그 순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끝없는 의심과 혼란 속에서 허우적대던 내가 아니라 다시 나 자신을 붙잡는 기분이었습니다. 분노나 배신감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감정에 끌려다니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차갑게 단호하게 끝내고 나를 지켜야 했습니다. 저는 결국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자 변호사는 잠시 서류를 넘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륜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만약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아내 측이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법정에 서면 남편분이 훨씬 더 유리하죠. 저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소송으로 가는 게 낫습니까? 변호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남편분 지금 결혼 4개월 차시죠. 혼인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하셔도 액수는 크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시간과 감정 소모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합의 이혼으로 정리하시는 게 남편분께 훨씬 깔끔하고 유리할 겁니다. 그래, 이제는 깔끔하게 끝내줄게. 절대 그냥은 없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혼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여자는 교회 안에서 20년 동안 순수한 척하며 살아왔지. 아버지는 교회 장로, 어머니는 교회 권사. 집안 자체가 존경받는 가정이었잖아. 그 가면을 벗겨야 한다. 교회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제가 다니던 곳은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 주일 대예배에만도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 아내와 그 집안은 그 안에서 늘 믿음의 본보기처럼 불렸습니다. 아버지는 김만수 장로, 어머니는 박정숙 권사. 교회 안에서 그 집안은 흠 잡을 데 없는 모범 가정으로 존경받고 있었죠. 아내와 그 집안은 교회 안에서 늘 믿음이 깊고 모범적인 가정으로 불렸습니다. 저 역시 그 신뢰 때문에 아내를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가면을 벗기기로 했습니다. 일요일 대예배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저는 교회 전체에 단체 카톡방을 열었습니다. 몇천 명이 모여있는 방이었죠. 그리고 준비해둔 자료들을 올렸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들과 주고받은 카톡 캡처,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사진, 통화 기록 일부, 그 뒤 단 한 줄만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2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신앙이 깊은 척, 모범적인 척하며 살던 이면정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존경하던 김만수, 장로 박정숙 권사 가정의 민낯입니다. 저는 이면정의 남편 박태우입니다. 순식간에 단체방은 술렁였습니다. 말도 안 돼. 김 장로님 댁 이면정 자매가 저럴 리가. 순식간에 존경받던 집안은 조롱과 수치의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의 여러 대형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겉으로는 모범적인 장로 권사 가정의 딸이 결혼 4개월 만에 남편을 배신하고 채팅 어플로 남자들을 불러 즉석 만남을 즐긴다. 글은 순식간에 베스트글로 올라갔습니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며 사람들은 분노와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건 바로 네티즌 수사대였습니다. 누군가는 사진 속 모텔 간판을 확대했고 누군가는 주변 건물을 비교했습니다. 결국 교회의 이름과 위치까지 드러났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인스타 계정까지 찾아내며 결국 아내의 얼굴까지 세상에 공개되고 말았습니다. 저런 여자가 진짜 있네. 커뮤니티 댓글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생긴 건 안 그렇게 보이는데 진짜 충격이다. 남편분 제대로 응징하셨네요. 교회가 다 그렇지. 뭐 겉으론 거룩한 척하면서 뒤로는 이제 아내의 이름은 단순히 교회 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숨을 수 없는 낙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아내는 제 앞에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떨리는 목소리. 잘못했어. 제발 글 좀 지워줘. 교회 사람들도 다 봤고 SNS에도 퍼졌잖아. 이대로면 나는 끝이야. 아버지도 어머니도 너무 힘들어하셔. 제발.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배신한 죄책감이 아니라 자기 망신과 집안의 체면 때문에 울고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해둔 합의 이혼 서류였습니다. 좋아, 여기 사인해. 그리고 내가 여기서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몸만 나가라. 내가 피해자다. 그게 내 목 전부다. 그러면 내가 올린 글 지워주겠다. 아내는 손이 덜덜 떨리며 종이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뒤 바로 다음 날 아내는 집으로 와서 자기 물건을 다 챙겨 나갔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는 혼수까지 다 가져가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차라리 깔끔하게 끝내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울면서 글 좀 지워달라고 매달리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 이제 끝이다. 그 더러운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다. 저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이제 법원에서 보자. 그게 내가 택한 길이니까. 그 한마디로 저는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다시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저는 교회 자체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동네도 떠났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고 배신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고 저는 제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런 진실을 결혼 4개월 만에 아이도 없이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할수록 소름이 끼쳤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몇 년 뒤, 아니 아이가 생긴 뒤에 알았다면 그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을 겁니다. 결국 저는 나빠진 게 아니라 더 좋아진 거라 다시 한번 더 생각합니다.